안녕하십니까. 탈북한 북한 정찰 총국 핵심 간부인 김국성 씨는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이 대남 적화 공작의 최고 적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 선전 조직인 반제국주의 민족민주전선이 김정일 사망 10주기인 17일 추모 사설을 실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을 철권 통치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북한 대남 공작기구 중 하나인 정찰총국 소속 대좌 출신 탈북자 김국성 씨가 펜앤마이크를 통해 공개한 당 국가체제 행태인 북한의 지도자 그룹 교체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절대주의, 권력욕 같은 것은 남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강하다. 예를 들면 김정은은 김정일의 장례가 끝난 뒤 핵심 간부들을 모아놓고 한 첫마디 말이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어 하는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김정일 최고사령관 동지 사상대로 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하고픈 대로 하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김정일은 김정은이 어렸을 때부터 조선시대 왕자님처럼 모시도록 했기 때문에 사람 냄새가 없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도 사람으로 안 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 할 겁니다. 그런 게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 순회에게도 총국장 동무하는 게 아니라 야 영철이 이런 식입니다. 김정일 때에도 박수 칠 때 정면을 향해 바라보고 쳤지 고개만 돌려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무릎 꿇고 앉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성택도 처형해버리는 겁니다. 김정은을 정치적 사고가 빠르고 판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표변하면 북한 간부들을 벌벌 떨게 합니다. 김국성 씨 증언에 따르면 2011년 김정은 사망 후 김정은은 본격적으로 북한의 당, 정, 군 엘리트 수뇌부들을 이미 장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검열위원회 등 당의 주요 직책을 모두 겸직하고 있었던 김정일은 죽기 전에 세습을 급히 추진했습니다. 김정은은 권력을 잡은 뒤 당, 정, 군 엘리트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부터 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피해 숙청기였습니다. 피해 숙청기 때 대다수 북한군 수뇌부가 당 수뇌부로 교체돼서 선군 체제가 선당 체제로 교체되는 당의 인적 통제력을 극화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일례가 장성택 숙청이었습니다. 장성택은 김씨 왕조의 실제 사위격에 해당하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를 숙청시킴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재확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남부서 간부들도 혁명화 숙청 과정의 대상이 됐습니다. 김국성 씨는 장성택이 숙청된 다음 해인 2014년에 탈북해 국내로 들어와서 7년 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다가 지난 16일 펜앤마이크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간첩을 직접 파견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판단해서 지난 2006년부터는 간첩을 직접 파견하지도 않는다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공작원을 침투시키려면 몇 년씩 철저히 교육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사람을 뽑아서 교육훈련을 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북에서는 지금은 대남 공작하기가 꽃밭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사상과 집회, 결사 모든 게 자유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작원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위장해 들어와서 편안하게 사회단체도 움직이면서 공작 활동을 합니다.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인 배양 토지가 잘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임무를 줄 때에는 이 임무를 하다가 잡히면 변절하지 말고 5년간 들어갔다가 나와라 하고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공작원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집단이 따로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중국도 자유롭게 왕래하고 인터넷망이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데에는 꽃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김국성 씨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지만은 북한에서는 오히려 이를 빌미로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정치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불지로 활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북한에서는 밑둥지 전술이라고 합니다. 밑둥지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문제를 타격해 나뭇가지인 부가 이익까지 얻어낸다는 뜻입니다. 김 씨의 얘기를 종합한다면 대남 공작에 대응하는 한국의 국내 안보 정세는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핵심 관계자로 있다가 탈북한 김국성 씨가 꺼리낌 없이 털어놓은 얘기들을 들으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허황되게 꿈꾸고 있는 평화니 종전선언이니 연방제니 통일하는 헬렐레하고 해이한 분위기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헛꿈을 꾸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진심의 충고와 무서운 경고의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핵심 관계자로 있다가 탈북한 김국성 씨가 꺼리낌 없이 털어놓은 김정은의 적화 통일 야욕과 핵 미사일 강화, 북한의 대남 공작과 임무들을 볼 때 우리의 일상과 의식은 남북 문제, 안보, 국방 문제를 마치 남의 이야기같이 여기며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과 조급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